안녕하세요. 매월 밴쿠버 부동산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마기웅 리얼터입니다. 3월이 되었는데 아직 겨울입니다. 2월 초만 해도 마치 바로 봄이 올 것 같았는데 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가 싹 트는 듯 했는데 다시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동안 시장금리가 0.65% 이상 높아져서 상승률로는 무려 20%에 달해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1년 전은 팬데믹과 전쟁의 합작품인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시장 전망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3월 2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0.25%에서 0.5%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또 직전 발표된 1월의 CPI 지수가 7.5%를 기록해서 당초의 0.5% 인상이 예상되었는데 갑작스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상폭이 소폭에 그쳤으며 2023년 초 기준금리는 팬데믹 이전인 1.75% 수준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4.5%이니까 그 전망의 허망함까지 느껴집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장을 제대로 잇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막중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경제 변수 및 지수들의 변동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WTI 원유 가격은 현재 77달러로 1년 전의 103달러에 비해 25% 하락하였으며 최고 가격인 123달러에 비해서는 40% 하락하여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년 전에 비해 10%, 15%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채 10년 만기는 1년 전 1.71%에서 현재 4%에 근접하여서 2.3배 이상 상승하며 경제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CPI 물가지수는 미국의 경우 작년 1월 7.5%에서 올 1월은 6.4%로 지난 6월의 최고치인 9.1%보다 하락하였지만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최근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캐나다의 CPI 물가지수는 지난해 1월 5.1%보다 높은 5.9%이지만 이전 6.3%보다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조건부 기준금리 동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0.5%에서 미국은 4.75%, 캐나다는 4.5%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8차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편차가 있지만 평균치를 기준으로 5년 고정금리의 경우 지난해 3월 2.5% 수준에서 현재는 4.85%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최고치인 5.25% 수준에 비해서는 0.4% 하락하였지만 주택 매수 여력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5년 변동금리는 1년 전 1.3% 수준에서 현재 6.2%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자 금액이 매월 지급액을 초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서 매월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일 발표된 2월의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 통계입니다. 먼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전체 거래량은 1,808채로 지난해 2월보다 47.2% 감소하였고 이전 1월 1,022채보다는 76.9%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2월 평균 거래량보다는 33% 적은 상황입니다. 신규 리스팅은 3,467채로 지난해 2월 5,471채보다는 36.6% 감소하였고 지난 1월 3,297채보다 5.2%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별 HPI 가격지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181만 3,100불, 타운하우스는 103만 8,500불, 콘도는 73만 2,200불로 1년 전에 비해 12%, 6.3%, 3% 하락하였지만 지난 1월에 비해서는 각각 0.7%, 1.8%, 1.6% 상승세를 보여서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래일 수는 39일, 29일, 35일로 전월보다 빠른 매매를 보였습니다. 전체 리스팅 대비 판매량 비율인 세일즈 투 액티브 리스팅 레이시오는 시장 전체는 23%를, 그리고 주택별로는 16.8%, 30.1%, 25.8%로 타운하우스와 콘도는 셀러즈 마켓에 진입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프레이저빌리 지역 전체 거래량은 898채로 지난해 2월 1824채보다 50.8% 감소하였고 1월 626채보다 83.5%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리스팅은 1938채로 1월 1833채보다 5.7% 늘었고 작년 2월보다는 48.2%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리스팅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별 HPI 벤치마크 지수는 단독주택은 136만 4,300불, 타운하우스는 77만 6,200불, 콘도는 51만 100불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21.5%, 13.8%, 10.5% 하락하였습니다. 거래일수는 36일, 33일, 32일로 전월보다 짧아졌으며 세일즈2 액티브 리스팅 지수는 19.2%, 36.1%, 27.3%로 활발한 매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도 20.3%로 지난달보다 높은 정상적인 밸런스드 마켓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 기간은 짧아지고 있어서 일시적인 매수에 집중인지 또는 시장 추세의 변화인지 매수기가 시작되는 3월 시장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보는 관점입니다. 먼저 금리와 관련해서는 한 달 전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의 CPI 물가지수와 PCE 지수가 모두 예상보다 높고 또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하면서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패드 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2일 기준으로 3월 22일 예정된 FOMC에 대한 금리 전망입니다. 현재 4.75%에서 5% 인상을 예상하는 비율이 67.9%, 5.25% 인상을 예상하는 비율이 32.1%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 예상이 82.7%, 또 4.75%를 유지한다는 예상이 17.3%였으며 5.25% 예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22일 FOMC에서 0.25% 인상은 확정적이고 0.5% 인상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보면 현재는 연말 5.5% 예상이 36.8%, 5.75% 예상이 27.8%까지 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최대 1%까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예상은 현재보다 금리가 낮은 4.5% 전망이 34.5%, 현재와 같은 4.75% 예상이 28.5%, 4.25%까지 하락을 예상하는 비율도 19.7%였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결과입니다. 금리 전망은 다시 하이어 포 롱거의 기조로 돌아갔습니다. 섣부른 기대와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미국과 달리 과연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조건부 기준금리 동결의 변경 여부가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1월의 캐나다 CPI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다음 주 예정된 중앙은행의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과 그 외의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금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외 변수와 대내 변수의 영향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이 3.5%로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도 대외적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을 지속할 경우 대내적인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역시 한국과 유사한 금융정책을 가져가는 것도 미국과 다른 경제구조와 부채구조 때문입니다. 다음은 OECD가 발표한 2021년 말 기준 국가별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미국이 100, 일본이 115%, 캐나다가 185%, 한국이 206%, 덴마크가 255%로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한국, 또 캐나다와 같이 부동산 보유 비중이 큰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이 큰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나 바람보다 불안한 경제 상황이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자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를 보는 관점입니다. 요즘도 눈길을 운전하다 보니 내리막길이 미끄러워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눈길이 아니더라도 여행 중에 긴 운전을 하다 보면 낯선 길을 내려갈 때 갑작스럽게 오르막을 지나면서 덜컹하는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9.1%까지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이 거침없이 시원하게 내려가면 얼마나 산뜻할까요? 그렇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올라갔던 그 높이를 생각하면 내려가는 길도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내리막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급경사에서는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조급함이나 성급함이 아니라 긴 시간의 관점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이때를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올해 3월은 과연 어떤 시기로 기억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경험하기 힘든 경제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겼다는 전설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로어 포 롱거의 시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지만 결국 모든 것은 그 끝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국면을 잘 이겨나가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